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네의 시읽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시입니다. 정지용이라는 시인은 여러분께 좀 익숙하게 들었을 거예요. 이미 제가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를 해설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리창이라는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춘설이라는 제목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굉장히 푸르른 산이 보이고 또 맑은 하늘이 보이죠? 그 다음에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보면 산 머리에 조금은 하얀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춘설이라는 작품 또한 지금 봄이라는 계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입니다. 봄의 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 시는 봄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나오고 또 눈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눈 하면 어떤 계절이 떠오르시나요? 네, 겨울이 떠오르죠. 그래서 겨울과 봄, 그 경계에 있는 내용을 다룬 시가 바로 정지용의 춘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 또는 추측을 해보고 들어갈 수 있고요. 함께 생각해 볼 작품들을 한번 보시죠. 자, 정지용이라는 시인은요, 굉장히 현대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고 작품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지용의 대표작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작들이 조금 많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들어봤을 직한 그 시를 얘기하자면요. 정지용의 향수, 카페 프랑스, 장수산, 인동차 같은 시가 있습니다. 정지용이라는 시인은요. 순수 서정시, 그러니까 이미지즘이나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시각적 이미지 또는 감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시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요. 카톨릭 신앙의 바탕으로 한 시들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산수시라고 해서 자연에 관련된 영향을 많이 받은 시를 많이 썼는데요. 마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해서 산수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지용의 시를 많이 배우면서 이런 시 경향에 입각을 해서 먼저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봄이기 때문에 같이 볼 시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관련된 설명도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을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 체크 포인트 두 가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어라라는 시어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이 공감각적 심상은 여러 가지 감각적 심상 중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심상입니다. 여러분이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개념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감각적 심상은 무엇이냐? 공감각적 심상이란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전이가 돼서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요. 한 가지 감각이 아니라 두 가지 감각 이상이 전이가 되어서 조금 더 그 시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합적 이미지랑 공감각적 이미지가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복합적 이미지는요, 그냥 감각적 심상을 차례로 나열한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늘은 푸르고 종달새는 지저긴다 라는 문장이 보이죠? 하늘은 푸르르다, 시각적 이미지죠. 종달새는 지저긴다, 청각적 이미지죠.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심상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면 그냥 복합적 이미지가 활용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공감각적 이미지를 볼게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고 했을 때 분수처럼 흩어진다는 거는 어떤 감각일까요? 네, 시각이죠. 그 다음에 푸른 종소리는 뭐예요? 푸른은 시각이고 종소리는 또 뭐예요? 청각이에요. 원래 표현하고자 한 것은요, 종소리인 청각적 이미지이지만 거기에 이제 푸른이라던가 분수처럼 흩어진다는 시각적 이미지를 입혔죠.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가 시각적 이미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청각의 시각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또는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가 이런
공감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잘 활용된 시입니다. 공감각적 이미지가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정지용의 다른 작품 향수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춘설의 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자, 이련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네요. 문을 열었대요. 누가 문을 열었을까요? 당연히 시적 화자가 문을 여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자 선뜻하고 느낌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시에서 느낌표가 나오거나 또는 뭐뭐 알아, 뭐뭐 하라, 뭐뭐 어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표현이 나오면 영탄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 열자 선뜻하고 느낌표가 돼 있으니까 이런 감각을 딱 강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탄법이 쓰였다 이렇게도 봅니다. 문을 여니까 먼 산이 시각적으로 눈이 덮인 먼 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이 정말 또 아름답습니다. 먼 산이 이마에 차다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사실 눈으로 문을 열고 산을 봤을 뿐인데 그 산이 마치 내 이마에 다가오는 것 같은 차가운 감각이 느껴진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먼 산의 이미지가 내 눈앞에 생생하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자, 이렇게 이 시의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절기를 통해서 어떤 계절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수절 들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절은 무엇이냐면 24절기 중 하나로 2월 19일 경을 얘기해요. 우리가 2월 19일을 생각하면 봄이 시작되는 입춘, 그 다음에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시기죠. 그리고 이때는 겨울이 조금 가고 봄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절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지금 화자가 있는 시간이 이곳이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초하루 아침입니다. 자, 이 화자가 있는 시간적 배경도 아침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이런 선선한 산을 보는 그런 모습의 화자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을 보겠습니다.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서늘없고 빛난 이마 바지하다. 이렇게 이제 3연이 끝나는데요. 새삼스럽게 눈이 덮인 맷불이라는 거는 여기서 매가 매산 할 때 산의 부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의 그 꼭대기에 새삼스럽게 철 아닌 눈이 이렇게 덮인 거예요. 지금 눈은 봄이 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겨울에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녹지 않아서 이제 눈이 덮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먼 산이 이마에 차라처럼 그 산과 마치 이마를 서로 받는 그런 행위를 한 것 같다고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산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마를 서로 바지를 하려면은 가까이 있어서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과 나의 거리감이 사라지는 거고 또 봄과 나의 거리감이 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연을 보겠습니다.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우리가 사면에서 봤던 그 정서가 그대로 사연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얼음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선선한 그런 따뜻한 봄바람이 새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는 그런 계절적인 변화, 자연물의 변화를 알 수가 있죠.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롭다는 거는 하얀 옷고름이 절로 이제 후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향기롭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흰색의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봄바람에 이제 옷고름이 산들산들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치 봄 향기, 봄은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이 오는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는 그런 감각적인 심상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연을 볼게요. 옹송 그리고 살아난 양이 꿈 같기에 설어라
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설어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이 연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라고 얘기하는데요. 옹송그리고는 무슨 얘기냐면요. 궁상맞게 몸을 웅크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겨울이 되니까 추우니까 우리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만물의 자연도 사람도 봄이 오니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건 영탄법이죠. 이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꿈같기에 설어라 라고 하는데요. 이 설어라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보통은 합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낯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낯설다는 건 지금 계속해서 겨울이라는 계절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됐으니까 굉장히 감각적으로 낯설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낯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설렘과 새로움을 동반하는 그런 감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럽다라는 감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서럽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잘 생각할 게 있는데요. 왜 지금까지 봄이 오는 거를 기분을 좋아하다가 왜 서럽다라고 표현을 할까? 그 이유는요, 그 만물이 추위를 견디고 또 봄을 맞는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서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극도로 느끼면 굉장히 슬픈 감정이 느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러움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어라 같은 경우는요, 시어가 오히려 모호해요.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로 중의성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시라는 것이 독자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는 점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낯설다, 서럽다 두 가지 정서 모두 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연을 볼게요.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옴짓 아니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자, 봄이 오니까 미나리라는 그런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채소가 파릇한 새순이 돋기 시작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시각적인 심상으로 봄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옴짓 아니기던, 이 얘기는 뭐냐면 아니기던은 아니하던 이란 얘기입니다. 고기가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는 입이 오물거리는 그런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역시 봄이 오는 것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을 보겠습니다. 꽃피기 전철 아닌 눈에 하도 볶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하자의 그런 심리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꽃피기 전 철 아닌 눈이라는 것은 지금 꽃피기 전이라는 건 이제 정말 봄이 오기 전 이제 겨울에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눈에 하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이 하돛이란 무엇이냐면 하돛은 솜을 두어서 지은 옷이에요. 겨울에 입던 옷을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중적인 이런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돛을 벗는 것은 이제 봄이 와서 덮는 거죠. 우리가 봄이 오면 겨울 옷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옷을 벗으면 이제 더위를 마음껏 느끼거나 따뜻함을 느끼면 되는데 추워지고 싶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봄이 오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겨울이 간다는 그런 서운함, 이런 표현을 이중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겨울이 가는 아쉬움에 겨울을 더 느끼고 싶다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빨리 겨울옷을 벗고 또 봄을 맞고 싶다. 이런 두 가지의 태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춘설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이 시의 주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른 봄에 이제 느끼는 그런 춘설에 대한 감각적인 느낌을 이제 묘사한 시입니다. 그리고 봄이 오는 것에 대한 설렘과 겨울이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시각적 이미지, 어떤 부분이 촉각적 이미지인지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늘없고 이마바지, 옹송구리와 같은 이제 순 우리말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지용이라는 사람은 시를 참 깔끔하게 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정지용의 언어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이른 봄에 느끼는 겨울의 차가움과 봄의 생동감이 선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